11월 4일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법회에 참석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공개석상에선 참사 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는 부족하고 늦었다면서 국민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조계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태원 참사 추모 법회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재단에 헌화를 하고 고개 숙여 절을 한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참사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는 마음이 무겁고 슬프다고만 언급했고, 지난 1일엔 유가족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바 있습니다. 참사 이후는 물론 참사 전부터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앞서 아침 윤 대통령의 출근길 조문에는 지난 2일과 3일 장관 중 유일하게 함께했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조문에 동행한 것을 두고 재신임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정부의 대응 내용이 속속 공개되며 경질 요구가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 장관은 조문 대신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는데 자신의 거취를 묻는 기자 질문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장관님.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가 늦었고 또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한지, 무엇이 정부의 책임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없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사과를 수긍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앞에서 희생자와 국민에 제대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관할 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늦은 밤 11시 5분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희건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채 충북 제천의 캠핑장에서 잠자리에 든 상태였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29일. 경찰 상황보고서에는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사고 직후인 밤 10시 20분 도착해 인파 분산 조치를 했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실제로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이 그보다 45분 늦은 밤 11시 5분이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일 저녁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통제하던 이 전 서장이 현장에서 철수한 건 9시 20분쯤이었습니다. 집회가 있었던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는 약 2km. 걸어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45분 뒤에 도착한 겁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은 이 전 서장이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는지, 또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밤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사 발생 사실을 모른 채 밤 11시쯤 충북 제천의 캠핑장에서 잠자리에 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참사 당일 윤희근 청장이 충청북도에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인 아마 용무가 있어서 가신 거로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요. 경찰청 상황 담당관이 밤 11시 32분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20분 뒤 전화를 걸었지만 윤 청장은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새벽 0시 14분이 돼서야 전화통화로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이 참사를 인지한 것도 서울경찰청의 보고가 아닌 소방청의 협조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이 구급차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근 교통을 통제해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한 건 밤 10시 56분. 서울경찰청이 경찰청에 참사 사실을 보고한 건 이보다 1시간 6분 뒤인 다음 날 0시 2분이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정작 압수수색 대상에서 늑장 대응 의혹이 제기된 용산 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제 식구 감사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8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신고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서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은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초기 대응과 지휘 체계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 강제 수사 대상에선 빠진 겁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손재한 특별수사본부장은 지난 1일 영장 신청 당시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압수수색 장소를 정했다며 필요하면 추가 압수수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피해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의 감독을 받거나 보고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셀프 수사 오류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초기 상황을 공개한 특수부는 지금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8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와 목격자 67명 외에도 현장에 있던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경찰관 3명이 포함됐습니다. 특수부는 주변 CCTV와 SNS 제보 등 당시 영상 141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3D 모의 실험으로 당시 군중이 얼마나 밀집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사고 원인과 책임 문제를 우선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늑장 보고 등 지휘체계 문제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당일 저녁에 들어온 93건의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압사를 우려한 신고 외에도 극심한 혼잡을 알리는 교통불편 신고가 46건이나 들어왔지만 경찰의 대응은 너무 부실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29일 오후 6시 19분과 26분 도로에 불법 노점상들 때문에 다니기 불편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노점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점은 불법 노점상이 아니라 압사 가능성 경고에 있었지만 경찰은 노점상만 이동시킨 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8분이 흐른 오후 6시 34분 이번에는 압사당할 것 같다며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알리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는 인파를 향해 해산하라고 한 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20분이 지난 오후 6시 55분 이태원역 출구 앞에서 헬로윈 분장한 사람들로 인해 사람들이 역사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분장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자리 잡아서 여기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 예.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신고된 사람만 이동시킨 뒤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녁 8시 9분에는 또다시 사람이 다칠 것 같다는 구체적인 위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후 압사 우려를 전하는 신고의 간격은 더 짧아져 참사 직전까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너무 사고 날 것 같다. 여자 시민이 넘어진 것 같다며 통제를 호소하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시민이 최초 신고 후 경찰 조치가 미흡했던 듯 35분 간격으로 다시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교통 혼잡으로 들어온 신고만 46건. 그만큼 상황이 혼잡하다는 뜻이었지만 경찰의 대처는 대부분 구청과 120 다산 콜센터 통보, 교통경찰을 배치했다는 안내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부터 10시 15분까지 걸려온 112 신고는 모두 93건. 이태원 현장의 경찰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지만 경찰 지휘 라인은 모르고 있었고 추가 경찰력 투입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야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빨리 실시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수사에 혼선만 줄 것이라며 수사 이후 판단하자고 맞섰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현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빚은 관제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국정조사를 제안했던 정의당도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성역 없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그리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경찰과 행안부, 용산구청과 서울시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강제 수사가 필요할 때라며 국정조사는 수사에 혼선만 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이후 특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특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여지는 남겨둔 걸로 해석됩니다. 당 내부에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상설특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야권의 진상규명 요구도 연이어 거세지면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